음, 괜찮아. 자, 일단 우리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어떻게 할지 좀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바로 수업합시다. 선생님 시험지 돼야 돼. 응? 시험지 잠깐만 좀 이따가. 뭐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할 건데 지나간 건 다 잊어. 어차피 의미 없어. 기말고사 때가 아마 모든 학교 본고든 제일고든 금천고든 모든 학교에서 기말고사 아마 어렵게 낼 거야. 그렇게 내야 이제 등급 조절이 되는데 기말고사는 어렵게 안 내건 어렵게 내건 어차피 어렵다. 근데 거기서 더 어렵게 내버리면은 많이 어려워지겠지. 왜 기말고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나와서 그래. 너네가 제일 증오하는 물리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 모든 애들이 다들 어려워하지. 자, 일단은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업할 것이고 얼마나 이제 수업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본 게 너네가 이제 일반적인 학교였으면 신소재까지를 보는데 너네 학교들에서는 신소재까지 안 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 딱 금천고든 본고든 제일고든 신소재 전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거거든.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근데 이제 여기 1단원에 신소재를 빼버린 게 신소재가 기말고사 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말고사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학교마다 이거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너네 기말고사 때는 2단원이 전체 시험범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단원 전체 시험범인데 보면은 뭐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자,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암기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겨진 게 1단원이에요. 2의 1단원 역학적 시스템. 여기가 이제 물리 파트야. 너네가 다 싫어해 이거. 물론 물리를 좋아하는 이런 내가 가끔 얘기하거든. 물변 같은 새끼들이 있어. 물리 변태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싫어해. 근데 여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우리는 시험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좀 하더라도 문제 맞출 수 있는지 그걸 위주로 내가 좀 수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면은 시험까지 오늘이 5월 12일이거든. 다음 주가 이제 5월 19일이고 그 다음 주가 26일. 그럼 보면 되게 많이 남은 게 아니야. 오늘 해야만은 12일, 다음 주 19일, 그 다음 주 26일, 그 다음에 6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여기까지가 되는데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좀 다르잖아. 내가 듣기로는 제1고가 시험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빠르니? 내가 알기로 제1고가 6월 말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금천고나 본고가 이쯤에 보는 것 같은데? 7월 초에? 네, 7월 초. 맞지? 거의 운정도 그렇고 이때 많이 보더라고. 그럼 너네가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과학이 뭐 이쯤 걸렸대. 근데 이쯤 걸려도 이날 시험 딴 거 볼 거 아니야? 그럼 이날 직보를 다른 과목 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 못 해요. 일요일날. 그럼 이 수업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럼 지금 우리 수업할 수 있는 게 8번이에요.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포함. 그럼 나를 8번 보면 또 시험이야. 진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시험이라고. 또 시험. 이러니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진짜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는 일주일에 2~3번씩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과학은 8번 보면 또 시험이야. 오, 씨, 큰일 났다 이거. 야, 너네 이것까지 안 들어가면 7번밖에 안 되네 이제. 오늘 포함 7번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4번에 끝낼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 4번에서 시험을 끝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좀 많이 풀 건데 너네 중간고사 해보니까 아마 조금은 알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중학교 끝나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와서 시험 봤잖아. 그래서 니네 시험이라는 걸 처음 보는 상황인데
중딩 때처럼 한 일주일 남겨서 공부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고딩이랑 중딩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야 돼. 근데 내 기준으로는 역학이라는 걸 제일 먼저 나오니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있거든. 근데 내가 저번에 운정점에서도 한 번에 다 끝내고 뭐 하니까 따라온 애들도 잘 따라와. 근데 뒤에 있는 애들, 어려워하는 애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오늘 여기 안 할 거야. 여기만 할 거야. 여기서 한 번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좀 어려운 파트를 한 번 끝낼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뭐 문제풀이 질문도 받을 거지만 역학적 시스템 안전해가 여기서부터 물질 순환까지 두 번에 끝낼 거고, 여기에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번 이렇게 해가지고 4번에 끝낼 겁니다. 신소재는 너네 학교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뭐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1시간 정도면 다 끝내니까 시험 기간 들어가서 거의 이제 가까워 와서 공부해도 되니까. 그다음 주간지를 내가 또 줄 건데, 주간지는 이제 누적이에요. 오늘 공부한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줄 거지만, 다음 주에 여기 공부하면은 주간지 숙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누적해야 되지만 이거 안 까먹는다. 제일 중요한 게 역학 파트니까 어려워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나와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먼저 하고 주간지가 누적이 돼야 안 까먹어. 자, 완자 있으신 분들은 오늘 108쪽 보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트 피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내가 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거든. 방학 때 공부한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잘 적어 두신 분들은 그거 보면서 참고하셔도 되고, 쌤 저는 뭐 노트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다, 그럼 다 나와, 두드러 맞아야지. 이제 없으면 이게 내가 또 딴 거 줄 테니까 봅시다. 이제 자, 일단 우리가 물리라는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냐? 물리라는 여러 가지의 파트가 있거든. 뭐 이제 전기 파트도 있고, 그다음 파동 파트도 있고, 되게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다 합쳐서도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래프를. 자, 이게 너네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물리에서는 왜 다를까? 수학은 X축, Y축이 고정이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X축, Y축에서 뭐 이제 1차 함수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다 하면 이렇게. 이건 이제 수학이니까 우리가 수학에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만나는 교점 만나는 뭐 몇 컴마 몇이냐,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면 방정식을 써가지고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수학이랑 과학은 그게 달라요. 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왜냐하면 과학은 왜 X축, Y축의 성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물리를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수학이랑 물리 중에 뭐가 뭐 더 어렵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가 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랑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너네들도 좀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연습들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거는 그래프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방학 때도 우리 공부했을 거야. 자, 그래프는 총 4개 있지만 3개만 한다, 오늘은. 첫 번째 ST 그래프, 두 번째 VT 그래프, 세 번째 AT 그래프. 얘네들을 바꿀 줄만 알면 오늘 수업은 완전 성공이에요. 바꿀 줄만 알면. 자, 대신에 이거 하려면 뜻을 알아야죠, 이게.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과학에서 특히 물리는 그래프가 X축 성분과 Y축 성분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X축은 T라는 걸로 고정됐지만 Y축이 바뀌었잖아. 첫 번째는 S고, 두 번째는 V고, 세 번째는 A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이제 S라고 내가 표현하잖아. 얘가 뭔 줄 아냐? S가 뭘까? 자, 얘가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이동 거리.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랑 식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려, 이게. 식에서는 S라는 걸로 쓰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거리의 단위를 뭘 쓰니?
너 이동거리가 몇 미터 같냐 이렇게 쓰죠. 물론 센티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지만 물리 원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서도 미터를 씁니다. 미터. 이거 미터를 쓴다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V. 자, 얘의 뜻이 속력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 너네 초딩부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속력도 있는데 속도도 있지 않냐? 그럼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같은 거야? 자, 이게 중딩 때까지는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들어왔으니까 이게 다르니까 단어가 다르겠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다른 점이 있어. 이걸 아셔야 돼, 이제.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 원이야. 근데 통합과학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속력이랑 속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어떤 학교가 이걸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A점이 있다. 근데 B점까지 가야 돼.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점에 도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 존나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일로 뺑뺑 돌다가 지 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직선거리가 제일 빠르지. 요게 제일 빠른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한 직선거리 있잖아. A점에서 출발해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 얘를 변위라는 이동거리의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얘도 거리긴 거리인데 가장 빠른 직선거리. 근데 지금 얘나 뭐 여기 1번이라 해볼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A부터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간 거리, 이걸 이동거리라 합니다. 이동거리. 자, 그래서 속력이랑 속도는 구하는 방법은 비슷해. 일단 속력이나 속도나 구하는 방법이 뭐로 구하냐? 초딩들도 알아. 거속시 하잖아. 거속시. 초딩들도 아냐 이거. 그럼 속력 구하려면은 빼면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분의 그냥 이동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변위로 들어갑니다. 변위. 그래서 속도는 직선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위값으로 표현하는 게 속도값이고, 속력은 전체 내가 발로 뛴, 직접 간 이동거리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선생님, 속력이랑 속도가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자, 예를 들면은 얘가 30m 갔대. 전체 이동거리가 4번으로 갔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 30m래. 근데 변위로 갔더니 직선거리로 가니까 10m더래. 근데 둘 다 갈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10초래. 10초. 그러면 4번에 해당하는 속력은 얼마가 되냐? 10초분에 30m 간 거야. 그럼 속력은 3m/s예요. 근데 속도는 10초분에 10m 간 거죠. 변위로 측정한 거니까. 그럼 얘는 1m/s예요. 그래서 속력이랑 속도가 값이 다릅니다. 이게 다시 변위 값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하면은 속도라고 하고, 내 발로 직접 간 것만 생각하면은 이동거리다. 그걸 속력이라고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거냐면은 속력이랑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니? 제일 큰 차이점이 있어. 속력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봐봐. A에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일로 왼쪽으로 가지. 이러면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 근데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이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사용할 때만 방향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외우세요. 이거는 이제 물리 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지만 지금은 그닥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어쨌든 이거 학교에서 배우면은
속력이랑 속도의 개념을 꼭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속도라고 할 수도 있죠.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입니다. 대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속력은 V, 속도도 V라고 할 건데 여기다가 화살표를 찍 그릴 거예요. 속도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그릴 거야. 물리 원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동거리는 그냥 S. 근데 변위는 S에서 방향이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방향 설정할 수 있는 변위 값이나 속도 값은 화살표를 위에다가 그려주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아직 뭐 다 그리진 않았지만 하나씩 한번 해볼게. 일단 너네 요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동 거리는 단위가 몇 미터 같냐? 미터라고 했잖아. 우리가 쓰는 단위가. 근데 속력이나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거든. 자, 이건 실제로 단위가 없는 겁니다. 단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번에 겨울방학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얘는 시간이야. 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세크를 씁니다. 세크. 몇 초 걸렸냐?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거속시라는 거 초딩 때부터 많이 쓴다 했지. 거속시. 그럼 속력 구하고 싶다. 그럼 밖으로 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봐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뭐라 그랬냐? 시간의 단위 뭐 쓴다고? 우리가 쓰는 단위는 세크.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거리의 단위가 미터. 이러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부르기가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거 분수를 요렇게 돌려요. 이걸 퍼라고 합니다. 퍼. 결국 미터 퍼 세크, 뭐 퍼가 나오면은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분자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값이에요. 이게 퍼가 있으면 분수야, 이거 분수. 오케이?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A. 자, 얘는 가속도라거든. 가속도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럼 얘도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면은 세크의 제곱분의 미터죠. 맞잖아? 세크 제곱분의 미터. 퍼라는 게 분수라고. 근데 이건 원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는 내가 이거 뭐라 그랬냐 이거 겨울방학 때 어떤 새끼가 이거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유럽 학문이야. 누군가 번역을 했어. 병신이 번역을 했어. 이렇게 번역하니까 니들이 이해가 힘든 거예요. 가속도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아, 속도를 가해지는 거구나.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아, 가속도구나. 맞아.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면 어쩔 건데? 그럼 감속도야? 아, 맞잖아. 속도가 빨라지니까 가속도고 속도가 느려지면 감속도지. 그럼 속도가 느려지면 가속도가 없어? 아니라고. 이러니까 번역을 빙신처럼 했다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실제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됐었냐면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면 무조건 있어요. 즉 속도가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둘 다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변화량이라는 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단위를 뭘 쓸 거냐면 세모를 쓸 거야. 세모. 요렇게 읽을 때는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속도야. 자, 그럼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처음에 10m per sec로 가고 있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20m per sec가 됐대. 그럼 이 새끼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니? 10이 변했지. 10으로 가고 있었는데 20이 된 거니까 10이 변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1초 만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10초 만에 변할 수도 있지. 다시 봐봐. 10으로 가고 있었는데 1초 만에 20이 됐어. 두 번째 상황은 10으로 가고 있었는데 10초 만에 20이 된 거야. 자, 그냥 너네가 딱 생각해봐도 누가 가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첫 번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이지. 1초 만에 10이 변하려면은 이렇게 변해야지. 10초 만에 10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가속도가 당연히 첫 번째 게 커요. 그래서 가속도는 중요한 게 속도 변화량은 맞아. 대신 몇 초 만에 변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이거 꼭 외워야 돼.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예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자, 그럼 쟤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시간, 세크죠.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 자, 다시 요게 분수를 했지, 분수. 그럼 분수를 그대로 써보시면 요렇게 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럼 얘가 지금 번분수 꼴이 됐죠. 번분수 됐으니까 요렇게 나누면 요거 하니까 요렇게 되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수업을 진짜 빙신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리 파트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누가 이해하니 이걸? 아무도 몰라요. 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만약 학교 선생님이 속력은 미터 퍼 세크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러니까 물리를 싫어하는 거지. 물리는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머리로. 물체 운동이라는 표현이 머리로 이해가 돼야 그때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도 좀 생기지.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너네 가속도는 항상 이거대로 외워야 돼. 이게 가속도입니다.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너 몇 초 만에 얼마큼 변했냐? 이게 가속도예요. 항상 외워. 몇 초 만에 얼마큼 변했냐? 이게 가속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뭐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주로 할 거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F라는 게 나오죠.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나와. F는 힘이라고 합니다. 힘. 단위는 뉴턴을 써요. 뉴턴.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게. 요거.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수학이랑은 다르게 과학은 그래프를 딱 보고 이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대. 만약에 직선에 어떤 물체가 2kg짜리가 있대. 요 새끼가 저 그래프를 따라서 운동하더래. 그러면 우리는 저 그래프를 보고 이 새끼가 어떻게 갈지를 상상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물리는. 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 한 개 띡 줬죠, 이거. 지금 Y축이 뭐 속력이라 해도 되고 속도라 해도 돼. 지금은 상관없어. 그럼 속력이 일정한 거죠. 속력이 똑같아. 그럼 저 새끼가 어떻게 움직일까? 앞으로 쭉 가는데 쭉 똑같이 가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자, 여기서 니네 물리든 뭐든 과학에서 절대로 니들이 아는 거를 여기다가 쓰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만 써야 돼. 아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인간이 있거든. 등속 직선 운동. 선생님 맞잖아요, 이거. 자, 봐. 이 그림을 그려주고 저걸 주면 등속 직선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그림을 안 주고 이것만 띡 줬대. 이걸 보고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건 속력이 일정한 거거든. 그러면 너네 그 일본의 오사카 같은 데 가봤냐? 아니면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관람차 같은 거 타는 거, 관람차. 야, 관람차가 너네 탈 때 이렇게 좀 멈추냐? 기다려줘? 아니야.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이는 걸 니네가 딱 타는 거야. 내 운정점에서 어제 얘기하니까 움직이는 걸 탄대. 움직이는데 어떻게 타요? 되게 느려. 이거 되게 느려. 그래서 여기 지면에 가까워 오면은 되게 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타면 돼, 그냥. 근데 걔가 안 멈춰요. 계속 움직여. 그리고
속력이 언젠간 빨라지거나 그런 거 없어. 그대로 갑니다. 이것도 이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거든. 이런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걸 안 주면은 이게 등속 직선인지 원운동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준다면, 요렇게만 준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렇지, 그냥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등속 직선인지 원운동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이걸 갖고 등가속 운동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해 줄게. 가속도의 뜻이 뭐다? 오늘 내가 알려준 대로 외워.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그럼 속도가 안 변했잖아.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다시, 아니 가속도가 없다고? 그러면 이걸 AT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가속도가 얼마랬어? 없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 되는 건 가속도가 0이잖아요.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게 답이야. 자, 근데 ST 그래프로 바꿀 거래. S는 거리야. 다시 얘기해 줄게. 속력이 똑같이 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똑같이 가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똑같이 가. 몇 미터 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1참수 정비례 그래프로 나옵니다. 봐봐. 1초에 10m 갔으면 그 다음 1초에도 10m 가고 그 다음 1초에도 10m 가고 계속 똑같이 가야죠. 속력이 똑같으니까. 자, 이게 그래프가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겁니다. 다 이거야. 얘가 이렇게 쭉 나가는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를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은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그냥 풀면 되지만 과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네의 실력이야. 상상의 나래를 잘 펼쳐봐. 그래서 그려보세요. 자, VT 그래프 똑같아. ST 그래프, AT 그래프. 세 개를 계속 할 거예요. 자, 한 개만 줄 거야. 얘만 줄 거야, 요거만. VT 그래프가 요렇게 된대, 이번에. 자, 이거를 너네가 얘로도 바꿔보시고 얘로도 바꿔보세요. 시작! 한번 해봐. 틀려도 되니까 해보세요. 그 다음 뭐 A4 문제 같은 거 없는 인간은 있냐? 노트 없다. 두드러 맞아야 돼, 이것들이. 기다려봐. 너네가 진짜 한번 궁금하면은 나는 지금 값을 하나도 안 매겼잖아.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컨드 됐다. 하나도 안 매겼는데 한번 너희들이 아무거나 설정해서 해보세요. 뭐 1초에 10이 됐다. 아니면 뭐 1초에 5가 됐다.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도 돼. 값을 정한 다음에 구하는 게 쉬우면은 그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해보세요, 한번. 누가 한 말이 안 하는데? 뭐가 나왔지? 나은 어디 갔어? 보던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와는 다르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아까는 속력이 일정한 건데 점점 빨라진다. 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 그래프를 보고 이 새끼가 어떻게 갈지를 상상하라고. 자, 맨 처음에는 정지야. 가만히 있어. 근데 점점 빨라져. 그러면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가. 같은 시간 동안에. 근데 조금 더는 시간 좀 지나면은 좀 많이 가지.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근데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가. 좀 더 지나면 더 빨리 가진다니까. 결국은 시간이 동일할 때 가는 거리가 점 많아져야 된다니까. 그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시간이 똑같을 때, 즉 1초마다 가는 거리는 점점 많아져야지.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런데 A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내가 분명히 계속 강조하지만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야. 그럼 생각을 잘 해봐봐.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는 맞아. 근데 우리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기울기는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죠. 근데 X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물리량이 T입니다. Y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이 기울기 구할 거야. V야. 뭐야 이거? 델타 T분의 델타 V네. 가속도요. 자, 이제 머리에 박는다. 이제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가속도입니다. VT에서 기울기 값의 의미가 가속도요. 그럼 여기 가속도가 몇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가속도가 변했니 안 변했니? 즉 기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기울기가 언제 변해? 이거 1차함수 그래프인데 기울기 안 변해?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즉 기울기는 가속도야.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이라 할래? 이걸 등가속 운동이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러면 가속도가 몇인진 몰라도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다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한번 볼게. 이제 수학적인 기법이 몇 개 들어갑니다, 이게. 자, 일단은 내가 기울기 값을 구했는데 여기도 기울기 값 구해볼까? 자, 물론 여기는 기울기가 변해요. 그래서 여기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로 봐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도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는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거든? X축은 시간이야. Y축은 S가 이동 거리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냐? 세크분의 미터. 이게 뭐야? 미터 퍼 세크죠. 여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네. 맞지? 그냥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지 않냐? 중3 때 나오나? 모르겠다, 지금은. 야, 근데 봐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요.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면적을 구해볼까? 면적. 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잖아. 근데 가로축의 의미는 시간이야. 세크. 세로축의 의미는 가속도야.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지, 가속도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꾼다면은
세크 제곱분의 미터 된댔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러면 단위도 약분돼요. 슉, 슉. 그럼 남은 게 뭐냐? 미터 퍼 세크. 즉 속도 변화입니다. 결론. 면적을 구하면 그 이전 그래프의 y축 값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면적 구해봐. 그럼 이거 면적은 얘 곱하기 얘네요. 즉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뭐 되냐? 거리지. 그래서 그 이전 그래프의 y축 값이 돼. 자, 이게 니네가 미적분을 배우면은 이거 그대로 배워요. 미분이라는 게. 미분 개념 자체가 순간 접선의 기울기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실제 그래프가 이래요. 얘를 적분이라는 걸 하면 얘가 되고 얘도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게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난 안 해. 걱정하지 마. 난 안 할 거고 물리적으로만 난 배울 거야. 물리적으로만. 대신 수학적인 요 기법들이 여기에서 다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쓸게. 너네가 지금 보면 ST 그래프랑 VT 그래프랑 AT 그래프랑 세 개의 그래프가 있잖아. 이 그래프 세 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 그건 아닌데 실제 이 그래프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그래프. 그게 뭘까? VT입니다. 왜 VT가 중요할까? 왜? 과학은 왜가 중요한 거야. 왜? 봐봐. 여기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된댔지.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거야. 이 그래프에서 일로 못 가요. 한 번에. 반드시 중간에 얘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면 가능해. 또 얘를 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얘를 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일단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네들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래프를 봤는데 AT 그래프나 ST 그래프가 나왔대. 그럼 반드시 VT 그래프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VT가 나오면 땡큐야. 그냥 그걸로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다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VT가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고 했고 VT가 나오면 한 방에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거리. 이걸 외우세요. 그냥. VT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고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그래프 마지막에 한 개 그릴 게 남아있죠, 여기.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건 이해를 잘해야 된다. 자, 얘 다시 볼게. 요 새끼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다? 5m/s로. 근데 운동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뒤로 돌아가 버렸어. 자, 생각 잘해봐. 출발! 10m 갔어. 근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15m 갔대. 자, 그럼 문제. 변위는 몇 미터냐? 내가 변위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야. 그럼 변위는 5m입니다. 이게 변위예요. 그럼 이동거리는? 이동거리는 내 발로 직접 간 거야. 10m 갔고 15m 갔으니까 이동거리는 25m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아까 분명히 변이라는 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댔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본다. 여기 금촌이야. 저 운정까지 갈 거야. 그 운정까지 이제 걸어서 갈 건데 가다가 10m 가다가 아, 씨발 집에 뭐 놓고 왔다. 그래서 돌아갔어. 근데 집까지 가서 여기 뒤로 왔대. 지금 이 상황이라고, 이 상황. 운정에 가려고 했는데 금촌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더 갔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설정한 방향이 이쪽인데 오히려 뒤로 돌아간 개념이죠. 그러면 변이를 물어볼 때는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일로 가면 플러스야. 플러스. 방향이. 근데
뒤로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예요. 거리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야, 너네 여기서부터 생각 잘해야 돼. 이동 거리가 마이너스일 수 있니? 아니지. 이동 거리가 제일 적으면은 정지가 제일 적은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로 갔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뜻은 내가 설정한 방향에 반대로 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거리야. 즉 속도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속도도. 그럼 속도도 내가 설정하는 방향이 이쪽일 때 왕 가면은 플러스 속도야. 그럼 내가 이쪽으로 설정해 놓고 이러고 하면은 마이너스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는 내가 설정한 방향에 뒤로 간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요리됩니다. 드디어 V 값이 마이너스 음의 값이 나와. 그러면 V 값이 음의 값이라는 거는 이건 빠르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속도의 의미는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자, 이건 내가 값을 정해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풀어보세요. 10m/s 5초 10초 그래프 기울기 일정하니까 그대로 가야죠. 마이너스 10. 자, 이거를 니들이 바꿔봐. AT 그래프와 ST 그래프로 바꿔보세요. 대신 이 ST 그래프는 이동 거리라 하면 안 되고 변이라고 해야 됩니다. 변이. 시작. 바꿔보세요. 이거 할 줄 알면 게임 오버야. 다 한 거야. 틀려도 되니까 그냥 한번 해봐. 항상 마이너스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풀 수 있어요. 자, 풀어봅시다 한번.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머리에 박어. 기울기의 뜻은 가속도, 면적의 의미는 이동 거리. 요렇게 일단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야, 근데 딱 봐도 기울기가 변한 적이 없잖아. 아, 이건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가속이에요. 근데 이건 뭐 수학적으로 봐도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죠. 그럼 당연히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값이겠지. 가속도는 니들이 구해. 뭐 5분의 마이너스 10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10분의 마이너스 20으로 해도 되고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구나 이러면 되겠지. 등가속도예요. 등가속도. 안 변해? 이건 쉬워.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로 쭈르르륵 하면 땡이야. 자, 이제 저걸 이제 풀어야 됩니다. 요걸. 자, 일단 시간은 5초, 10초를 끊어 놨어요. 여기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잘 봐봐. 이 면적은 이동 거리는 맞아요.
근데 얘는 양의 면적입니다. 왜? x축이나 y축 값이 다 플러스 값이잖아. 근데 이건 음의 면적이에요. 야, x축 값은 플러스인데 y축이 마이너스 10인데? 그럼 여기만 면적 구해보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딩도 한다고. 이건 초딩도. y축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럼 얘만 따지면 마이너스 25m야.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플러스 25m겠지 뭐. 여기 잘 들어야 돼. 변 위는 몇 미터일까? 0이지. 0입니다. 왜? 앞으로 25m 간 뒤에 뒤로 25m 간 거야. 25m 간 다음에 뒤로 돌아서 25m라니까? 그럼 변이는 0이지. 출발점이 곧 도착점이 됩니다. 결론,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야? 0입니다. 평균적인 속도는 0이에요. 0. 대신 평균 속력은 다르죠. 속력은 얼마야? 시간분의 거리랬어. 전체 시간 10초. 전체 이동 거리는 내 발로 간 거리가 50m잖아. 앞으로 25m, 뒤로 25m. 이동 거리는 50m죠. 5입니다. 속도. 속력은.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근데 이제 나는 변위로 그릴 거야. 변위로. 그러면은 당연히 앞으로 25m까지를 나가야 돼. 5초까지는. 대신 5초가 지났을 때는 다시 출발점에 와야 되니까 이 점에 도착해야죠. 이동거리가 없어야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다시. 즉, 이걸 직선에다가 표현하면은 25m를 간 다음에 다시 25m로 오는 개념이니까 돌아오잖아, 다 간 다음에. 그럼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죠. 대신 이걸 이동 거리에 대한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동 거리는 25m를 간 다음에 25m를 추가로 더 가야죠. 이 점, 이 점에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야, 지금 얘가 잘 생각해야 돼. 난 분명히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빠르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랬어. 방향이라 했어. 방향. 야, 그러면 5초까지는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야, 5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 VT 그래프에서 5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0이잖아, 0. 얘 0이야, 0. 속력이 0이라니까? 그럼 맨 처음부터 5초까지는 점점 빨라져야 되냐, 느려져야 되냐? 느려져야지. 자, 근데 5초일 때 드디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물체를 내가 해볼게. 내가 처음에는 10이야, 10.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5초일 때 빵이 돼. 그럼 봐. 5초. 그리고 휙 돕니다. 오,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는 방향만 바뀐 거라니까. 항상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방향만 있다. 그럼 10에서 0, 0에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정지. 바꿔서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이게 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보고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걸. 자, 그럼 여기 그려야 돼. 이제 문제가 있어. 속력이 느려지면 점점점 이동거리가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5초까지. 속력이 느려지잖아. 그럼 이동거리가 점점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점 이동 거리가 작아집니다. 그럼 여기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곡선이 나와야 돼. 그럼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나와야 되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나와야 되냐? 위로 볼록이죠. 왜? 느려진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자꾸 내 이 얘기를 어제도 계속 읽어했다 운전자 봤습니까? 애들이 야, 안 들어. 쌤, 이건요 물리가 아니라요 수학이에요. 제가 수학 진짜 존나 싫어하고 수학이 아니야.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력이 느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렵다. 이 다음의 그래프가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왔어. 일단 그대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왔고 이대로 가야 될까? 둘 중 하나입니다. 직선은 안 나와. 무조건 그래프 나와. 그럼 이거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자, 두 번째 거는 파도야, 이 새끼야, 인마. 파도. 이 파도라고. 아니, 수학에서 진짜 이렇게 그래프가 왜 나와? 응? 야, 그 다음에 너희네들은 수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럼 얘가 오다가 왜 파도 쳐야 되냐고. 아, 변할 리가 없지. 2차 함수로 바뀌어도 그대로 와야죠, 그대로. 그래서 얘도 그대로 옵니다, 이게. 자, 그럼 봐봐. 또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력인데 기울기가 점점 어때야 되느냐? 커지죠. Y축에 붙을수록 기울기가 크잖아. 그래서 이 다음부터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느려지다가 빨라진다. 요리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문제의 그래프의 변화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긴 해. 처음 느낄 땐. 근데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